두 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5월 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루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침은 조금 우울하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밤에는 상당히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잠깐 우리 방송 유튜브를 열어서 실시간 채팅 화면도 좀 같이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 방송 또 잘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제 제가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한동훈이라는 무파사를 키우자. 네. 그리고 온갖 위험과 시련, 고통 속에서도 이 무파사가 라이온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라이온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지자들이 동료 시민의 마음으로 친구, 형 또는 동생, 조카 아니면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를 말씀드렸죠? 사해에 짠물을 빼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 당원 배가 운동을 어제 강조했잖아요. 당원 배가 운동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뒤에 한동훈 대표도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이 쭉 나오면서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노력해 주셨어요. 가족들, 친지들, 동료, 그런 분들에게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그분들이 맑은 물이 들어와서 그 짠물을 빼내는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저도 페이스북 메시지로 참 많은 분들한테 받았는데 제가 일일이 답장 드리지는 못해서 죄송하고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열정과 마음 충분히 제가 느낄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 당원 배가 운동이 탄력을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지지자들이 너무 젠틀하고 너무 매너가 있어서 그죠? 어떻게 하면 혹시라도 한동훈 대표한테 피해가 갈까봐 정말 소극적으로 지지를 해왔잖아요. 참고 참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매너와 예의를 톤 매너를 지키는 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파사를 지키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좀 더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이 너무 심성이 곱고 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딸처럼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개딸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우리가 한동훈 대표를 지키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못해서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동훈 대표한테 혹시라도 해가 될까봐 막 적극적으로 나선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절대 못해서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나 한 사람, 나 개인만 놓고 보면 두려울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강해집니다. 내가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으면 사람은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든 형, 누나의 마음이든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면 인간은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래알일 수 있지만 우리가 뭉치면, 우리가 연대하면, 우리가 조직이 되면 그 힘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가 이제 미래인문학자로서 책을 쓰고 뭐 강연을 많이 다니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를 돕기 시작하면서 강연이 뚝 끊겼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의 길로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문학을 강연하는 사람에게 어떤 정치색이 씌워지는 거는 되게 위험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동안 강연을 많이 다녔고, 그전에는 이제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있으면서는 모든 강연을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제가 딱 한 달에 딱 2개, 3개만 정해서 오는 것 중에 강의 요청 오는 것 중에서 한 2개, 3개만 딱 정해서 강연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우리 한동훈 대표와 함께 이 길을 걸으면서 모든 강연이 뚝 끊겼습니다. 뭐 그거를 저는 후회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보다 저는 더욱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고 만나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여기 보면 영님 말씀해 주셨네요. 인문학 강의는 좌파들이 독점하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어떤 그 강연 시장, 출판 시장이라는 게 좌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책을 쓰고 강의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뭐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뭉쳐야 돼요. 우리가 한동훈 대표의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다들 열심히 탐독하고 열심히 읽고 또 주변에 나눠주고 또 토크 콘서트 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 우파에서도 어떤 문화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우리의 담론을 키우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전사들이 많아져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이 이런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봉건 시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봉건 시대 막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까운 걸로 치면 이제 일본의 16세기 1500년대 1500년대 일본을 그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전국시대라고 불렀죠. 센코쿠 전국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국시대는 어떤 시절이었어요? 일본 전역을 지배하던 이제 막부가 무너지고 일본 전체가 다이묘들이 지배하는 각각 지역의 영주들이, 자기의 영지를 지키는 그 다이묘들이 서로 무한 경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가장 유명했던 다이묘가 누굽니까?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3명이 전국시대의 가장 유명한 다이묘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3명의 특성이 너무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그 대망이라는 일본의 유명한 대하 소설이 있습니다. 그 대망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 이 3명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하냐? 오다 노부나가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든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노부나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이었어요. 불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생 자체도 매우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적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쳐내고 다 죽여버리고 본인의 권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럼 히데요시는 어떤 사람이냐? 히데요시는 노부나가와 달리 뭐라 그럴까요? 요새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출신이 미천했습니다. 노부나가는 이제 뭐 귀족 같은 거였죠. 다이묘, 전통적인 다이묘였으니까. 그래서 히데요시가 처음 얻었던 관직은 노부나가의 마부도 아니고 그 말을 관리하는 하급 직원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본인의 역량이 뛰어나다 보니까
노부나가의 눈에 들어서 핵심이 됩니다. 최측근이 됩니다. 그래서 노부나가가 죽은 다음에 그걸 수습하고 오롯이 자기의 세력으로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히데요시는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권모술수도 쓰고 뭐 하여튼 다 한 거예요. 현대의 정치인으로 비유하자면 좀 이재명 같은 사람이죠. 뭘 하든 어떤 자기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했던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정말 망고 불변의 원수죠. 불구대천의 원수죠. 그 사람이 풍신수길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참 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이재명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비유를 했는데 이게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제가 이재명 후보를 일부러 뭐 비판하고 깔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재명 후보 뭐 혹시 서운했으면 오해 마십시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는 짓이 비슷한 걸. 그렇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어떤 자기가 이루려는 목적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잖아요. 비명 행사 시키고, 그죠? 친명 횡재하고. 그리고 그동안 재판받는 과정에서 보면은 왜 이재명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만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작년이었던가요? 그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 오래 하셨던 분이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뭐 뉘앙스의 유서까지 쓰고 그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든 울게 만든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뭐냐? 울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일본의 전국시대 그 수많은 다이묘들이 서로 용쟁 호투를 벌였던 그 시대에 누가 최종 승자가 됐느냐? 이에야스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국은 최종 승자가 됐고 에도 막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에도 막부 시대는 조선과 달리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사학자 중에 앵거스 매디슨이라고 있습니다. 이 앵거스 매디슨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 세계의 어떤 2000년 동안의 경제사를 연구한 분이에요.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1500년까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1500년까지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잘 살았어요. 중국이라는 나라 하나가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잘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꺾이냐? 1600년대. 그러니까 17세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나고서부터 중국과 유럽이 역전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중국은 이제 청나라 시대였죠. 그 청나라 시대에 유명했던 학문은 이제 양명학과 고증학이라 그래가지고 고증학이 뭡니까? 과거 시대의 어떤 그런 그 새로운 거를 하기보다 과거 시대의 것들을 이제 고증하고 탐구하는 학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부인할 수 없는 게 중국의 역대 왕조를 이렇게 보면 문화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융성했던 때는 한족이 지배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아니잖아요. 그 소수민족이 지배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역사는 후퇴를 합니다. 서양은 과학 문명을 거쳐서 지식이 팽창하고 또 대항해 시대와 함께 전 세계를 무대로 뻗어나갔죠. 그죠? 근데 중국은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중국도 청나라 전에 명나라 시대, 영락제 때 제가 근데 오늘 이렇게 자꾸 딴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이게 인문학 강의가 아닌데 뭐 조금 더 얘기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도 말을 꺼냈으니까 명나라 시대 영락제 때 그 정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화라는 사람이 원래는 내시였는데 그 사람이 생목인입니다. 생목인이 뭡니까? 혼혈이죠. 혼혈. 혹은 저 아라비아 쪽의 그 혈통. 그런데 그 사람이 내시였는데 영락제가 그 사람한테 군대를 내어주고 함선을 내어주고
항해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까지 갔다 왔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일입니다. 자,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거의 100년 전에, 정확하게는 한 90 몇 년 전에 영락제의 명을 받은 정화의 군대가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갔다 왔다니까. 아프리카 최남단까지. 그럼 거기서 아프리카 서안으로 해서 조금만 올라가면 어디예요?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이베리아 반도가 어디입니까? 포르투갈, 스페인. 그죠? 정화가 한 번만 더 원정을 떠났더라면, 총 아마 제가 알기로 7번인가 원정을 떠났는데, 한 차례만 더 원정을 떠났더라면 분명히 유럽, 이베리아 반도까지 갔을 겁니다. 그럼 이베리아 반도에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1400년, 1410년 뭐 그쯤에 이래요. 그럼 그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어땠느냐? 유럽의 주도권은 당시 이탈리아가 쥐고 있었죠. 그때 유럽의 주도권은 오랜 시절 이탈리아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400년대 이탈리아는 뭐예요? 한창 르네상스에 이어서, 그죠? 르네상스에 이어서 모든 문물이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모이고, 그리고 바티칸, 교황이 있는 바티칸으로 모든 그 유럽의 자금들이, 왜냐면 그때는 종교가 되게 강했으니까 그렇게 모일 때예요. 십자군 전쟁 벌이려고 다 그쪽 지나서 가고, 그랬던 시절이었다 보니까 당시 이탈리아하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좀 열세 국가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로마를 통해서 그 인도와 그 향신료, 후추 무역을 하던 길이 막혀요. 오스만 투르크 때문에 막히다 보니까, 그 육로가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유럽인들이 후추와 향신료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육로가 막히니까 어떻게 하지? 오케이, 그럼 바다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지만 스페인의 왕이 함대를 내어주고 군사까지 지원해주지만 대부분의 선장들은 이탈리아인들이었어요. 콜럼버스처럼. 이탈리아인들이 결국은 대항해 시대를 연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거의 100년 전쯤에 정화가 대원정을 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중국이 이 원정을 계속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게 끝나요. 왜? 영락제가 그 중국의 수도를, 명나라의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경은 좀 더 남쪽에 있던 지리산 그렇고, 근데 이제 북경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대륙을 중심으로 하는, 더 이상 바다로 나아가지 않는 그게 된 겁니다. 그렇게 중국은 몰락을 하고요. 덩달아 조선도 몰락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에도 막부 시대에 이르러서 문물을 받아들여요. 뭐 포르투갈 상인들이 와서 유럽의 어떤 그 새로운 신기술들도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임진왜란 때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이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조선의 부대는 이제 활을 쐈습니다. 활 쏘는 걸 잘했어요. 그래서 주몽에도 보면 우리가 말 타고 활 쏘는 거 잘했다고 나오잖아요. 저 중국 역사 보면 기록에 있대요. 고구려인들이 말 타고 활 쏘는 거 잘한다고.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저 활 쏘는 걸 잘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임진왜란 때 그 일본 군사들은 뭘 했습니까? 총을 갖고 왔어요. 총. 아무리 활을 잘 쏴도 총 쏘는데 뭐 되겠습니까? 그 총을 누가 수입했냐? 오다 노부나가가 처음 수입했습니다.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그렇게 일본은 쭉쭉 발전을 했습니다. 조선은 쇄국을 하면서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만 지들끼리 싸우다가 망한 거예요. 자, 그럼 그때의 조선의 모습이 지금 누구랑 똑같습니까? 국민의힘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지들끼리 그 안에서만 싸우다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오늘도 뉴스 보세요. 김문수 후보 지금 저 지방으로 유세 갔죠? 오늘 유세 가기로 했죠? 한덕수 후보하고 뭐 한덕수 후보는 계속 단일화하자 그러고 있고. 근데 첫 번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한덕수랑 굳이 단일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왜? 한덕수는 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조직력도 부족하고 저렇게 냅두면 혼자 고사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근데 한덕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오로지 단일화만 보고 출마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일정도 뭐 딱히 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신에 오늘 아마 이낙연 전 총리 만나는 것 같은데. 근데 안에서 지들끼리 또 싸우고 있어요. 친윤들끼리. 친윤들이 어떻게 나눴냐면 또 그 안에 있는 강성 극우 세력들이 어떻게 나눴냐면 한덕수파와 김문수파로 나뉘어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이 자중질환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변하고자 했다면 잘된 것은 받아들여야죠. 그죠? 국민의힘이 정말 이기고 싶고 변하고자 했다면 한동훈 대표를 후보로 뽑았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돼서 지금 국민의힘은 자중질환 속에 망해가고 있다. 이 관련해서 기사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 대표가 독려했던 것처럼 기사 옆에 좀 나오죠.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당을 버리지 않을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당 창당하고 뭐 그럴 생각 없어요. 국민의힘을 바꿀 겁니다. 과거에 우리도 대한민국도 우리가 못 살던 시대는 뭐 했습니까? 잘 사는 나라에서 뭔가 기술도 가져오고 문화도 가져오고 수입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걸로 만들어서 발전시켰잖아요. 그죠? 나라가 발전하려면 새로운 걸 들여와야 됩니다. 조직과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이 이제 발전하려면 고인물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사회 수준의 짠물을 빼야 됩니다. 어떻게? 깨끗한 물을 들이부어서. 그게 바로 당원 배가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동훈 대표를 지키기로 했잖아요. 무파사를 키워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한 가지 힌트를 드렸죠. 우리 동료 시민들을 조직하고 이 동료 시민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를 제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 라방 보신 분들 알 겁니다. 라방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라방 시작하고 아마 초입이었을 한 3, 4분 정도 됐을 때 한동훈 대표가 뭘 얘기했습니까? 혹시 라방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대신 얘기를 전할게요. 한동훈 대표가 우리 동료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우리 동료 시민들이 좀 더 결집할 수 있는,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얘기한 겁니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아침에는 살짝 힌트를 드렸죠. 제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이제 해단식 때 이제 발표가 되니까요. 여러분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과 보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짠물을 빼고 깨끗한 물을 부어야 됩니다. 당원 배가 운동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결집될 수 있게 그런 플랫폼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곧 만들 거예요. 여러분의 그 에너지와 열기가 하나로 모아서 분출될 수 있도록 제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참 뭐 소위 말하는
아사리판입니다. 한덕수는 계속 만나자 그러고 있고 김문수는 그냥 뭐 얘기 잘 했다 들었다. 김문수는 뭐예요? 급할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한덕수를 고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참 나이브한 거죠. 그럼 한덕수는 너무 꽁으로 먹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최종 경선까지 오면서 3억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한덕수는 그냥 꽁으로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돈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꽁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심보가 고약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까지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비판 안 했어요. 왜 비판 안 하는지는 아시죠? 혹시 모르실까요?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일부러. 여기까지 목에 찼지만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를 지지하는 마음 중에 우리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목에까지 마음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찼지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최종 경선 후보가 되고 한덕수와 단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는 순간 그때부터 비판한다고 했잖아요. 부전승입니다. 꼼수를 노리는 겁니다. 이거 꼼수 덕수예요. 이게 웬 노역입니까?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제가 좋게 포장해서 김대중 정부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요직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좋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고 나쁘게 말하면 권모술수에 능한 겁니다.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거쳐서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 오기까지 이 각 정부마다 철학과 이념이 얼마나 다릅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간쓸게 다 내어주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기사도 여러 번 났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가 정권마다 자기 고향을 바꿨다고. 언제는 호남 출신 아니라 그랬다가 언제는 나 호남 출신이요 그랬다가 윤석열 정권에 기대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2인자 역할을 톡톡히 하더니 그러더니 출마한답시고 어디 갔어요? 광주 5.18 그 매우 참배 갔다가 거기 가서 결국 뭐 하고 왔어요?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합니까? 그 영상 모두 보셨죠? 여러분 그것만 한 10번 얘기하대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호남 사람이면 호남 사람이지. 그거를 광주 가서 그렇게 그 메시지만 전국에 울려 퍼지게 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럼 좋아요. 조사 쳐요. 그럼 호남 사람이고 오늘 이낙연 전 대표 만나잖아요. 어제는 손학규 전 대표 만났고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민주당으로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호남 사람임을 강조하고 민주당 출신들을 만나고 다니면은 민주당으로 출마해야지 왜 국민의힘에 와서 기웃거립니까? 정체성이 애매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붙어 있다가 막상 출마할 때 되니까 호남에 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어요?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지도 못하더니 그거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한덕수 전 총리님 노역입니다. 유정의 미를 거두셔야죠. 이렇게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국민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면 한덕수 전 총리님은 평생을 간제비로 살았다는 것밖에 역사에 남기지 않을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죠. 한덕수 후보가 대선에 나오면 그거는 윤석열 재신임에 대한 투표다. 그건 상식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에서 유일한 총리였잖아요. 최장수 총리였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한마디 쓴소리라도 했습니까? 쓴소리 할 리가 없겠죠. 간제비였으니까.
모든 정권에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모든 요직은 다 하고 무슨 철학과 무슨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학과 이념이 없으니까 광주에 가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사랑합시다. 그러고 있잖아요. 출마 선언문도 보세요. 본인의 철학과 이념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뭘 하겠다는 건지. 오로지 권력만 줬고 자기의 이해 득실만 노리는 노역의 상징입니다. 어디 보니까 한덕수 전 총리 그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그 누구죠?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절대 반지 들고 있는 골룸 그렇게 합성한 사진도 돌던데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끝낸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사설은 빼주시고요. 바로 한국일보 기사 보여주십시오. 그럼 그렇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상이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강성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더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나라를 그냥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지금 선거 전까지 재판만 5개 남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법원도 놀랍고 국민도 놀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범죄 혐의가 많고 재판이 5개나 진행 중인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경험을 못 해본 일이다 보니까 이거 뭐지? 다들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재판 다 모두 맡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란이라고 얘기해요. 언제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결 나오면은 뭐 훌륭한 판결이라고 하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 나오면은 사법 쿠데타라고 그러고 어쩌다 우리 나라가 이런 꼴이 됐습니까? 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지 못할까요? 한동훈 대표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왜 평가를 받지 못할까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경규 씨가 옛날에 그런 말 했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위험하다고. 지금 제가 뭐 그쪽 지지자들을 폄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 말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강경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니까 어디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어디 가서 막 누구 이렇게 죽어라 외치고 그런 행동을 우린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는 한 사람도 10명처럼 들려요. 근데 우리처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는 10명도 1명밖에 안 돼요. 왜? 우리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니까 우리의 대응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매너 있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자. 우리도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디 행사를 간다, 어디 모임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응원해주고 지지하는 거 너무 필요해요. 좋아요.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갑시다. 뭘 하냐? 우리 정풍운동을 합시다. 우리 동료 시민들이 정치개혁운동을 합시다. 이 썩어 빠진 정치를 깨끗하게 바꾸자. 우리 동료 시민들의 힘으로 정치개혁운동을 합시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얌전하고
너무 매너 있고 너무 착하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한동훈 대표 응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원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도 목소리를 냅시다. 정치개혁을 합시다. 대한민국을 바로잡읍시다.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고요. 정치개혁 운동을 하자고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죠.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고. 물론 그 플랫폼은 우리가 소통하는 채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저 이재명 개딸이 하듯이 막 선동하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소통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나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모여진 우리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옳다고 우리가 믿는 방향이 있으면 개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정치개혁 운동을 하자는 뜻이에요. 자, 이재명이 이렇게 개판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기사 볼게요. 여론조사 보면 어떻습니까? 안 돼요, 안 돼. 김문수, 한덕수 후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대선 이제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서로 저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준석도 나와서 또 그 표를 또 자기 표를 또 가져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깁니다. 그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에서 보면은 1,400만 분의 1 이길 수 있는 1,400만 분의 1 유일한 가능성이 한동훈 대표를 최종 후보로 내는 것이었는데 그거 안 했잖아요. 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문수는 전광훈이 묻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몽령 그리고 탄핵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덕수 윤석열의 2인자예요. 윤석열의 재신임 평가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8, 90%는 계엄을 반대하고 70%는 탄핵을 찬성했어요. 게임이 끝난 싸움 아닙니까? 이 바보들입니까? 바보예요? 이렇게 선거해봐야 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초등학생들도 아는데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놓고 뭘 하자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들은 속으로 딴 마음이 있죠. 뭐겠어요? 아, 이재명이 집권해도 좋다. 그런데 다음번 공천은 내가 받아야겠다. 다음번 당권은 내가 쥐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돼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혹은 당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아,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공천을 못 받겠구나.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그 사람들은 생존이 걸린 싸움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왜? 생존이 걸렸으니까. 그 친윤 의원들은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당원들, 그 1,000원 당원 있죠? 모집하고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생존 싸움을 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우리의 지지자들, 그죠? 우리의 지지자들이 그동안 너무 착하고 어떻게 하면 혹시라도 대표한테 저 스크래치 가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움직였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생존 싸움을 벌이는 저들한테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옳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들의 구태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들의 결기는 우리보다 강했다.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도 저도 더 결기 있게 강하게 싸웠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분연히 떨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강하게 나서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인셀러님 대표에게 누가 될까 조용히 숨죽이고 있던 것이죠.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 시민들은 그냥 우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혹시라도 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매너 있게 행동하고 그랬잖아요. 물론 제 말씀이 매너를 버리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페어하게 싸울 거예요. 그게 프로예요.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더욱 집결될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게 행동하는 시민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플랫폼, 제가 어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의 행동을, 그 힘을 보여줍시다. 자, 오늘도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보니까 벌써 지금도 3,300명 정도 봐주시고 계신데요. 우리가 당원 배가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침 시간에, 아침에 뭐 바쁘고 그런 시간이지만은 이 안녕 대한민국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이제 우리 우파 보수 진영은 문화 전쟁에 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쪽 좌파와 그쪽은 보면은 엄청납니다. 거기는 뭐 매불쇼니 김어준 뉴스공장이니 해서 구독자만 200만, 230만씩 돼요. 거기는 아침에 방송 한번 하잖아요. 그럼 실시간 동시간 접속자 수가 몇십만 명이 봅니다. 그렇게 거기는 똘똘 뭉쳐 움직여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당원 배가 운동 꼭 해주시고요. 우리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과 이 뉴스 엔진의 시청자 배가 운동, 구독자 배가 운동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널리 퍼져야, 그래야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고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근희님, 네, 무언의 목소리로 응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왕감자 엄마님, 재밌네요. 왕감자 엄마님, 이름이 상당히 위트 있게 잘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온라인 캠프 플랫폼 기대되네요. 윤석만님 화이팅. 네, 저도 용기 내서 화이팅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빅텐트는 무슨 JM님, 이거 정말 조어력이 뛰어난데요. 빅텐트는 무슨 빈텐트지요. 예, 야, 빅에 있는 기역자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빈텐트로. 이거 저도 어디 가서 써먹어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에 이어서 김일성 앵커 방송하러 앞에서 대기하러 왔다가 방금 혼자 이제 웃었습니다. 빅텐트, 빈텐트. 상당히 이제 재밌게 말씀 주셨고. 자, 온윤님, 김종인이 한덕수에게 자네 왜 나왔어 하니 윤석열이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요? 진짜예요? 저 이거 기사 못 본 것 같은데. 뒤에서 조종하는 놈과 따르는 지도부, 어이가 없어서 투표 포기. 네.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감사드립니다. 자, 천경민님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태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한동훈과 함께 나라를 시대교체, 세대교체, 정치교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님, 딸과 사위의 탈당 막았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행동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용성 님도 무언의 메시지로 격하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어제 우리 방송 제가 할 때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업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경선 결과 나오고 며칠 동안 뭐 많이 울었다는 분들, 또 입맛이 없었다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어제 방송 이후에 저도 계속 이제 열심히 말씀을 드렸고 또 직접 한동훈 대표까지 나와서 그 당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하고 또 어제 라방까지 하면서 그 소식 라방이 벌써 70만이 넘었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하루에 10,000명이 증가했어요. 이 정도 기세면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더욱더 결집된 힘으로 용기 냅시다. 우리 무파사를 지키는 마음으로 화이팅 합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